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 단순한 맛집 이야기를 넘어서 맛과 역사와 문화, 잡다한 지식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음식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묻고 듣고 파헤쳐보는 미식수다 시간. 자, 이분 잘 따라오시고요. 온나라디오 공식 맛가이드 박명재 감독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더위 특집 4탄이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네. 대본 보니까 5탄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4탄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생각보다 면 이야기를 좀 빠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 하면 또 시원한 면류가 참 많으니까. 맞습니다. 네. 특히 입맛 없을 때 우리가 흔히 먹는 게 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무더위 특집에서 면 이야기를 빼먹은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5탄으로 다시 5탄. 돌아왔습니다. 다양한 면 요리가 있는데 어떤 게 좀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시나요? 일단 오늘 주로 이야기할 면들은 일단 네. 여름철에 먹어야지만 그 진가를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 차가운 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가운 면. 네. 그러면은 이 부산의 차가운 면의 근본이 되는 그런 곳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딱 면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밀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부산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집을 오늘 한 군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우암동인데요. 우암동에 냉땡 냉면이 왔습니다. 밀면의 시초라고도 얘기를 해요. 시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밀면의 정석적인 밀면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북민들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원조받은 밀가루가 많다 보니까 그 밀가루로 냉면을 만든 게 밀면의 시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자연스럽게 내땡 냉면이라고 가게 이름에 상호도 냉면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판매되는 것은 공식적으로 밀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기본적으로 이런 밀면의 가장 클래식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밀면이 냉면을 그대로 이 학습했는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맛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냉땡 냉면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호불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왜 평양냉면을 먹을 때 생기는 호불호랑 약간은 좀 비슷한 결이긴 한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밀면의 맛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밀면을 먹으면 들쩍지근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단맛이 좀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한약재의 맛이 많이 나거나 그런 육수의 고유의 그 간장 베이스 같으면서도 들쩍지근한 맛이 가미되어 있는 게 밀면인데 사실 그런 맛들이 깊게 배어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밀면의 맛과는 조금 달라서 호불호가 있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다음 면 이야기 어딘가요? 네, 이곳은 전통적인 이제 평양냉면을 먹을 수 있는 집입니다. 바로 남포동에 있는 원땡면옥입니다. 네. 너무 유명하죠. 맞습니다. 또 피난 오신 1세대들이 1953년도 정도에 문을 열었고요. 남포동의 터줏대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오래된 집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저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아하는 게 혹시 선주후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선주후면? 이게 술꾼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건데 먼저 술 한 잔을 먹고 마지막에 꼭 마무리는 면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여기 원땡면옥이 딱 그런 것들을 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좀 많이 찾습니다. 되게 여기 가면 그 낭만적인 것들이 있어요. 어르신 혼자 와서 냉면 하나에 만두 하나 시켜서 이렇게 소주 한 잔 드시면서 혼술을 드시는데 그게 되게 또 너무 부러운 거죠. 이게 나의 롤모델 같은 느낌.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 비냉에 올라오는 가오리 무침도 되게 맛있어요. 오독오독 시키는 맛도 있어서 무더운 여름철 입맛 없을 때 딱 즐기기가 적당한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남포동까지 가봤는데요. 그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엔 대연동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 가게 이름은 진땡냉면입니다. 진주냉면의 포지션은 굉장히 좀 다릅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주 지역에 있는 냉면들이 생각보다 한 6개에서 7개 정도 있는데 진주냉면은 그냥 지역 음식입니다. 말 그대로 진주에서 만든 시작되어 있는 냉면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진주냉면도 북한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군요. 네, 일국의 영향을 받았다 생각하지만은 네. 전혀 아닙니다. 그냥 진주식의 방식이고, 근데 사실 만드는 방식들을 보면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떻게 네, 다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밀면도 그렇고 냉면은 육류 베이스의 국물들을 만들거든요. 근데 진주냉면 같은 경우에는 해물 육수와 그리고 고기 육수를 블렌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들어가는 해물 육수 역시도 뭐 말린 명태라든지 말린 홍합, 이 해산물들을 끓여낸 육수랑 그리고 고기 육수를 섞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냉면 육수랑 밀면 육수랑은 또 다른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느낌의 육수 맛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육수 맛이 묘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 여기는 이제 간장을 많이 써서 간장을 쓰는데 이게 3년 정도 숙성시킨 숙성 간장을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장 특유의 감칠맛과 약간의 들쩍지근한 맛이 묘한 중독성을 또 가지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집에 가시면 또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게 육전이에요. 네. 냉면 자체에도 또 올려주죠. 그쵸. 네, 하지만은 따로 시켜 먹어보는 맛도 좋다. 저는 그 진주냉면을 같이 먹으러 갔는데 육전을 따로 추가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섞고 싶지 않습니다. 네. 겸상을 하지 않는다. 그럼요. 굉장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육전이 고명으로 올라가는 것은 일단 좀 식어 있어요. 그쵸. 차갑죠. 네. 근데 따끈따끈한 그 육전을 바로 먹는 게 이게 또 매력이 있죠. 그럼요. 야, 이렇게 밀면과 진주냉면 막 이렇게 정말 다양한 또 시원한 면 요리들이 있는데 이미 입에 침이 고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담백하고 구수한 메밀, 또 막국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저희 여기는 좀 가까운 집이고요. 네.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집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하고 여기는 해운대 우동에 있는 명땡 향천입니다. 네, 명땡 향천이고 여기는 진짜 제대로 되어 있는 그 모밀국수를 먹어볼 수 있는 집이기도 하고요. 특히 직접 제면을 하시기도 하고요. 재분도 하시기도 하고요. 여기 사장님은 그 모밀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십니다. 여기 모밀 같은 경우는 정말 일본에서 정말 맛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밀 맛을 제대로 구현하는 집이 저는 명땡 향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0% 함량의 모밀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모밀의 면을 먹을 때는 우리가 흔히 그 양념장의 맛과 식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모밀의 고유의 향이 또 있어요. 근데 그 향을 한번 느껴보시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든 매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명땡 향천을 가시게 된다면 한번 모밀의 고유의 향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드셔보신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떠나볼 것은 어딘가요? 네, 이번에는 부민동으로 가겠습니다. 부민동? 맞습니다. 원조 땡땡번 완당집이고요. 네, 여름철에는 이 집에서 파는 메뉴 중에 하나가 발국수가 있어요. 네. 발국수. 네. 진짜 이 단어가 너무 정겹다. 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신체의 발이 아닙니다. 되게 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에 가릴 때 쓰는 대나무로 엮는 조리대를 엮어서 만든 그 발이고요. 네.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는 그 우리가 올려놓는 소쿠리라고도 얘기하죠. 그 발 위에다가 소면을 올려서 모밀면을 올려서 내줬기 때문에 발국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여기에 발국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단으로 이렇게 잘 삶은 이렇게. 까만 모밀면을 담아서 이렇게 주는데 여기에 발국수를 시키면 항상 시튼 공기에다가 쯔유장을 2개를 담아서 줘요. 사실 이 2개를 주신 이유는 한 번 찍고 2번 찍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대로 아시는 찐단골들은 2개를 놔두고 첫 번째 그릇에 담궜다가 두 번째 그릇에 담궈서 들고 이렇게 드세요. 똑같은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면에 묻히는 것이 2번을 이렇게 나눠서 찍었을 때 더 잘 제대로 묻어나기 때문에 그 쯔유의 제대로 되어 있는 본연의 맛을 좀 진득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골분들은 절대 그 쭈유짱 2개 중에 하나를 남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되게 생각보다 한 번 찍었을 때랑 그렇게 2번 나눠서 찍었을 때 차이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와. 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엔 장전동입니다. 네, 장전동이고요. 여기는 이제 막국수로 되게 유명한 집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막국수로 가네요. 맞습니다. 네. 만땡이 막국수고요. 네, 여기도 직접 재면한 막국수를 먹을 수도 있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가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육수 같은 걸 먼저 하나 줘요. 따끈따끈한 거. 근데 대부분 다 한번 마셔보고 육수 맛이 왜 이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육수가 아니라 면을 삶은 면수입니다. 오밀은 사실은 면의 식감으로 먹는 것보다는 면 특유의 고유의 그 향을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면수를 마셔보면 모밀에서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향미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수를 한번 들이키고 나서 좀 기다리고 나면 이 그 제대로 되어 있는 살얼음이 그득하게 들어가 있는 막국수를 이렇게 내어주시거든요. 근데 여기 막국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산미가 깃들어져 있는 육수가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하게 먹기도 좋고 또 입맛이 돌아오게 즐기기도 너무 좋은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사이드가 되게 특이한 게 수육을 꼭 시키셔야 돼요. 이 집의 수육은 보드랍기도 하고 되게 간간하게 양념이 되어 있는 수육이 나오는데 이 수육에 곁들여서 나오는 메밀싹이 있어요. 메밀싹을 매콤하고 새콤하게 묻혀서 주시는데 요 메밀싹이 또 진짜 킥이에요. 맛있겠다. 네, 이게 형용할 수 없는 약간 겉절이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이거는 메밀싹, 이 집만의 메밀싹이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맛을 가지고 있고요. 네. 특히 이 메밀싹과 수육을 싸서 먹는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예전엔 이 메밀싹 때문에 이 집을 오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 수육이 매력적인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도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막국수집이 2군데가 더 있네요. 소개를 해주세요. 네. 여기는 수영에 있는 집이고요. 돈땡 막국수라고 하고요. 네. 조금 뭔가 기교 없이 제대로 되어 있는 강원도식 막국수를 즐겨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 집을 반드시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특히 저는 이 집에 가면 이 열무김치를 주시는데 이 열무김치가 되게 맛있어요. 열무의 특유의 그 쌉쌀한 맛을 잘 살려내기도 하고 막국수랑 함께 먹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맛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시면 또 드실 수 있는 게 메밀전을 따로 주문할 수가 있어요. 네, 사이드로. 근데 요 메밀전이 들어간 게 정말 별게 없습니다. 그냥 부추랑 당근, 채썬 당근을 좀 같이 넣어주는데요. 되게 뭔가 들어간 게 없는데 간장하고 찍어서 먹기도 좋은데 비빔 막국수를 시켜서 요 전을 비빔 막국수 싸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매콤 새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있는 비빔 막국수에 그 적당히 기름을 먹은 메밀전을 싸서 먹는 맛이 되게 좋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비빔냉면에 돼지갈비 먹는 맛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맛이 비슷하진 않지만 그런 느낌이 비슷해요. 네, 필수적으로 꼭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수영구까지 한번 가봤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한번 떠나보나요? 네, 이번에는 문현동입니다. 문현동이고 최근에 이 집은 엄청 핫해진 공간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네, 여기는 봉땡 메밀 막국수란 집이고요. 여기를 되게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막국수를 시키면 그 고추장 제육을 따로 주세요. 대박. 서비스로 이렇게 딱 주십니다. 처음에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먹다 보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긍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달짝지근하면서도 매콤한 양념이 들어가 있는 제육볶음이랑 이 막국수를 같이 먹으면 이 궁합이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좋기도 하고 생각보다 고추장 제육볶음 역시 되게 맛있어요. 네, 달짝지근하면서도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입맛을 당기기도 되게 적당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참 힘드네요. 참기가 쉽지 않은 조합이네요. 제육볶음을 살짝 올려서 한번 드셔보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소개해 주실 공간은 어디죠? 네, 이번엔 조금 고급스럽게 가겠습니다. 네. 해운대에 있는 솥땡간이라는 집이고요. 네, 여기는 그 미쉐린의 3년 연속 거론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집 중에 하나요. 예, 바로 파인다이닝을 하고 있는 공간 중에 하나고요. 오. 여기 그 메뉴 중에 네. 메밀국수가 있습니다. 단품 메뉴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여기는 다 코스로 나오는데 네. 디너에 가시면 드실 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진짜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 너무 맛있게 먹었고 여기 셰프님 이제 박희섭 셰프님이신데 네. 이분이 되게 그 부산 분이 아니세요. 근데 부산의 이런 로컬 푸드를 가지고 코스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계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소개드리는 이 메밀국수 역시 부산 지역에서 나는 로컬 푸드로만 조합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먹었어요. 구포 하면은 되게 유명한 게 구포국수잖아요. 근데 구포국수를 아직까지 만드는 집 중에 하나가 연땡국수라고 있어요. 여기랑 협력해서 그 모밀국수를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기장에 있는 해녀분들이 이 아침에 물질로 얻어오신 성게, 들기름이랑 같이 해서 올려주시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네. 들기름과 메밀국수의 만남. 네. 보통 들기름 막국수는 많이 아시잖아요. 그쵸. 워낙 유명해지니까. 네. 근데 여기에 바다의 향과 바다의 감칠맛이 응축되어 있는 성게알이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상상이 안 되는 맛인데요. 네. 근데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정말 좋은 날이 있으시면 한번 가셔서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파인다이닝에서 맛볼 수 있는 메밀국수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문자를 또 보내주셨거든요. 네. 새콤달콤 얼음 살살 열무국수 너무 좋아요. 이런 것도 지금 준비가 있죠. 되어 있을까요? 그럼요. 열무김치 없이 여름을 나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요. 기장 1강에 있는 집이고요. 시땡의 맛입니다. 시땡의 맛. 특히 이 집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건국수를 이렇게 삶아서 열무 김치에 국물들을 이렇게 그득하게 담아주고 큼직하게 자르지 않은 열무 김치를 통째로 이렇게 그릇에 담아줘줘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만큼 김치를 숭덩숭덩 잘라서 넣어서 먹어도 되고 따로 먹어도 되고 선택의 폭이 넓은데 이 집은 되게 새초롬하고 시큼한 맛이 있지만 그 시큼한 맛이 절대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되게 뭔가 그 무더위로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속을 한 방에 뚫어주는 그런 시원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진짜 입맛 없으면 그냥 이 집은 간식처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려요. 살얼음이 잔뜩 올라간 이 산더미 열무가 좀 떠오르는 그런 맛집이네요. 자, 이어서 어떤 메뉴로 가볼까요? 네, 콩국수입니다. 우리를 5탄으로 이끈 네, 콩국수입니다. 네, 영도에 있는 어땡집이라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그 영도 콩국수 매니아들의 성지 같은 집입니다. 네, 꾸덕꾸덕한 콩물이 들어와 있는 이 국수가 되게 매력적이고요. 여기 콩물도 되게 중독 속이 철철 넘치는 그런 콩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콩국수를 먹으면은 하루 종일 속이 되게 든든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보면 국수를 먹고 나가시는 손님들 대부분 다 손에 하나씩 뭔가 들려져 있어. 뭘 가져가시죠? 콩물을 사가십니다. 네. 너무 맛있으니까. 맞습니다. 되게 맛있기도 하고요. 특히 묵직하게 진짜 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듯한 콩물의 그 구수함과 그리고 콩 비린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되게 말끔한 맛이 되게 좋고요. 무더운 날씨에 입맛 없고 뭔가 속이 허하다 싶으면 전 이 집 콩국수 꼭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네, 맛있어요. 자, 이제 다음 소개해 주실. 네, 이번에는 사상구입니다. 엄궁동에 있는 못땡물입니다. 생각보다 부산에는 잘 팔지 않는 메뉴를 팔아요. 네, 초계면을 파는데 물론 이 집은 그 초계면이 메인은 아니에요. 근데 여름철에만 초계면을 파는데 닭육수의 새초로한 맛이 곁들여져 있으면서 닭육수 특유의 감칠맛과 시원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 초계면이 되게 유명한 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음이 동동 띄어져 있는 이 초계면 하나면 진짜 무더운 여름날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시원함과 그리고 그 새초롬하면서도 달큰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집 가시면 필수적으로 초계면을 먹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위가 하나 있어요. 뭐죠?
닭갈비를 먼저 먹어봐야 됩니다. 네. 닭갈비 전문점이군요. 예, 여기가 네. 그 일반적인 춘천식 닭갈비는 아니고요. 그 숯불에 구워오는 닭구이 전문점이에요. 네, 그래서 매콤한 양념이 발라져 있는 닭구이를 먹고 나서 마지막에 마무리로 시원한 초계면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 네. 자, 이제 다음으로 떠나볼 곳은 어딘가요? 네, 이번엔 초량동입니다. 네, 초량동 하면 우리가 유명한 게 바로 차이나타운. 그쵸. 네, 맞습니다. 바로 여름철에만 먹을 수 있는 중화냉면이 있습니다. 중화냉면이 있고 저는 그 많고 많은 중국집 중에 중화냉면은 사땡방을 전 추천드려요. 네, 정말 여기 중화냉면 별미입니다. 이 기본적인 닭육수, 시원한 닭육수에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올라가는데 특히 오양장육이라든지 우와. 해파리, 새우, 네, 그리고 전복. 예, 말린 전복 이런 것들이 가득 올라와 있어서 되게 보양으로도 즐기기 좋고요. 그러네요. 네, 중화냉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콩 버터입니다. 맞아요. 땅콩 소스를 항상 좀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땅콩 소스를 그렇게 큼직하게 툭 하나 올려져 있는데 요거를 여기에 좀 매콤한 겨자랑 식초를 조금 넣어서 솔솔솔 풀어 먹는 재미가 되게 좋아요. 맛있겠다. 네, 새초롬하면서도 고소하게 느끼면서 이 무더운 여름날 보양식으로 즐기기도 딱 좋은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곳이네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 집은 그래도 우리 칼국수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칼국수가 냉이 있나요? 있습니다. 네. 금사동에 연땡손 칼국수라는 집이 있습니다. 네, 여기 냉칼국수가 저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특히 여기는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이 냉칼국수가 되게 킥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냉국수는 그 겉면들, 소면으로 주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죽되어 있는 칼국수를 직접 넣어주는데 와. 생각보다 그 칼국수가 시원한 육수와 만났을 때 느껴지는 그 쫀득함이 좀 틀려요. 뜨거운 물에 먹는 그 칼국수는 미끌미끌 전분기가 남아있으면 미끌미끌 거리면서 부드러운 쫀득함이 있잖아요. 네. 근데 냉칼국수는 꾸덕한 쫀득함이 있습니다. 궁금하다. 네. 그리고 전분기가 없다 보니까 되게 말끔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원한 멸치 육수에 꾸덕한 느낌이 나는 그 식감의 국수를 한번 드셔보시면 되게 색다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빔으로도 그 칼국수를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비빔도 너무 궁금해지네요. 네. 그리고 꼭 사이드는 필수적으로 김밥을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역시 또 빠질 수 없는 면 요리의 사이드. 네.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진짜 정말 다양한 시원한 이제 여름 입맛 사냥꾼들 만나봤는데요. 당장 5주에 걸친 무더위 특집 대미를 장식할 오늘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너무 덥습니다. 네, 너무 덥고 너무 지칩니다. 네, 근데 덥다고 우리 입맛 없다고 그냥 잊지 말고요. 이 더위를 시원하고 맛있는 면 요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더위를 즐겁게 맛있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집 나갔던 입맛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입맛 찾았어요. 네. 이런 이야기 해주실 것 같습니다. 5주간의 정말 알찬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 다음 박명재의 밥학다식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